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토요일 첫 아침 영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나는 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수호씨의 쓴소리가 들어간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소식이지만 이것을 빼놓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조금이나마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소식이니까요. 하나하나 잘 살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자면 멜론 2022 연간 차트 1위는 아이브였다. 4세대 걸그룹의 면모를 보여줬다. 임영웅은 OST에서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브가 멜론 음원 차트 연간 1위를 차지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영웅은 OST가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그런 가운데 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멜론 연간 차트에 우뚝 서면서 아이브가 1등을 했다. 그러면서 이 멜로망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OST가 아니라 이 멜로망스가 상을 가져갔는데, 자, 3, 4위에 이 멜론 차트에 랭크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5위에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가 위치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여전히 10위권 안에 자리를 잡고 있고 지난해 엄청난 순위를 자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더해 이제 나만 믿어요부터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무지개까지 4개의 곡이 이 멜론 연간 차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런 굉장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차트의 순위만 보면 OST 곡이 왜 멜로망스에게 갔는지, 왜 아이브가 이번 서울가요대상에서 올해 최고의 음원상을 받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긴 굉장한 허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보면 이번 서울가요대상이 엄청나게 성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NCT 드림이 올해 최고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게 됐죠. 그리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상이 아니라 NCT 드림이 대상을 받았고, 방탄소년단이 올해 최고의 앨범상을 받았고, 아이브가 올해 최고의 음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음원 음반 광고 수익만 580억 원이다. 아이유씨 역시 260억에 달한다. 이 두 사람이 벌어들인 수익만 따져봐도요, 거의 800억이 넘는 어마무시한 수익을 발생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수상을 한 NCT 드림과 방탄소년단과 아이브, 이 정도의 파급력을 자랑했을까요? 방탄소년단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위상을 자랑했거나 그보다 더한 면모도 분명히 존재하는 자타공인 전세계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브와 NCT 드림, 자, 우리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또는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그 이름을 10대들이 모를까요? 요번 홍대에서 갑자기 산타클로스로 등장했을 때도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을 알고 알아보는 10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 동묘시장 있죠?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 모색을 찍었던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NCT 드림, 아이브 이름 되면 알까요? 얼굴은커녕 이름을 알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전 세대에게 인지도가 높고 방금 말씀드린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킨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니라 왜 NCT 드림이라는 그룹과 아이브라는 그룹이 상을 받게 되었느냐. 이게 참 황당한 게요. 사실
임영웅이 대상 받는다라는 말이 이미 19일 날 오후 5시에 올라왔습니다. 19일은 바로 서울가요대상이 있었던 날이죠. 17시면요. 7시부터 시작이 된 시상식이니까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을 때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 왜 임영웅이 대상 받는 거야 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상은 임영웅이 받는다. 예측표의 1위가 바로 임영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가요대상에서 심사하는 심사 기준, 음원, 음반, 투표, 그리고 심사위원단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을 사회 전반적인 인지도, 실질적인 음원과 음반 판매 점수, 각종 차트 순위, 스밍, 유튜브에서의 조회수, 브랜드 평판, 모든 걸 합산해봐도 예측표에서는 대상이 임영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댓글 반응이 어땠냐? 물론 댓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 대상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댓글 반응이 놀랍습니다.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이게 팬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적은 겁니다. 앨범 100만 장 넘게 팔고 멜론 연간 차트 5위가 받으면 어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간 미진입이었던 NCT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그룹이 바로 NCT거든요. 근데 멜론 연간 차트에 진입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성적을 이길 수 있는 팀이 방탄소년단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영웅 팬이 아니지만 받을만 하니까 받겠지. 방탄하고 1, 2위 다투잖아. 어쩔 때 나는 투표하는 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받을만 한데? 자, 이런 반응이 어제 서울가요대상, 그저께죠. 서울가요대상이 19일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대중들에게서 당연히 대상은 임영웅이 받는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다른 댓글을 보면 몰라서 묻냐?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받을만한데? 임영웅은 앨범과 음원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근데 NCT 드림은 둘 다 밀리는데 대상을 어떻게 받아? 성적이 말해주잖아. 음반, 음원, 투표 다 받을만해.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아니라 NCT 드림이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야,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루키 K-팝 축제. 아니죠. 레전드에서 슈퍼루키 K-팝 축제가 아니라요. 그냥 SM 엔터테인먼트의 축제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씨?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대상은 NCT 드림이라는 그룹이 받았고요. 최고 음원상은 아이브가 받았고요. 최고 앨범상은 방탄소년단이 받았습니다. NCT 드림이 어느 소속사의 가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라고 되어 있죠? 소름 돋게도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브는 어디일까요? 아이브 역시 SM 엔터테인먼트는 아닙니다만 이 아이브 역시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직접적으로는 카카오 계열사의 소속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SM 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가수 보아도 상을 받게 됩니다. 보아 역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엑소의 멤버가 수상을 받았는데 그 엑소도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SM의 시상식이라고 왜 서울가요대상이 불리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소시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시상식 순위 정상화가 그렇게 힘든가? 꾸준히 대상을 강탈하는 SM이 무서운 이유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재근 님이 적은 내용인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니뮤직 어워드에서 임영웅이 대상을 놓친 건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고 이 당시 때 11월 달에 칼럼을 작성하셨어요. 음원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 점수가 설사 빵점이어도 임영웅에겐 대상이 갔어야 한다라는 거다. 마이너스 점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임영웅의 대상 석권이 예측이 됐는데 NCT 드림이 대상 2관왕에 오르자 많은 이가 놀랐다. 물론 NCT 드림이 한류 스타는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인지도만큼은 임영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라 더욱 의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NCT 드림의 소속사가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SM이라는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이번 시상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다라고 해요. SM 측에서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시상식 주최 측에서 SM의 눈치를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SM과 관련해선 2018년도, 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해요. 바로 우리나라 방송사 연말가요 시상식은 국민적 관심사가 있었음에도 항상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2000년대 이후 아이돌들이 독식을 하면서 이 방송사 가요 시상식이 폐지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역시 2018년, 2019년도에 연달아 결산 프로그램 엔딩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스타인 방탄소년단이 있었는데 이들마저 밀어낸 게 SM 아이돌의 위력이었다라고 해서 당시 큰 논란이 일었다라고 해요. 자, 지금 보니까 이런 불공정에 대한 부조리 역시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외에는 그 누구도 언론 기사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서울가요대상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런 언론사에서 움직임조차 없다. 이건 너무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이 그래도 이 유튜버들 중에서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주셨죠. 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이 SM의 엄청난 이런 영향력을 아무도 꼬집지 않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자, 이 NCT 드림은요, 이미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문 뉴스 기사에도 났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NCT 드림의 멤버는 올해 첫 대상인데, 모두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하여 사전에 여러 방면으로 논의를 한 끝에 VCR이라도 등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함께 오지 못한 멤버가 있나 봐요. 직접 오지 못했지만 함께한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서울가요대상에서 이렇게 직접 오지 못한 멤버가 중간에 VCR로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콘서트 투어로 불참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콘서트를 하느라 이 두 명의 멤버가 시상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이 콘서트 투어가 있기 전에 이미 VCR을 먼저 찍어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서울가요대상 라인업은요, 19일 당일날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멤버들이 이미 대상 무대를 함께 할 수 있는 VCR을 한참 전에 촬영을 해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댓글 반응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짜고 치네. 시상식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가요계를 그만 망쳐라.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이미 이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NCT 드림이 음반 판매량으로 주장을 하고 싶어도요,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반 판매량도 방탄소년단이 1위,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블랙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5위에 이 NCT 드림이 위치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2위, 3위, 4위 이 그룹들은요, 본상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5위인 NCT 드림이 대상을 받은 거죠.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아니 2, 3, 4위를 한 이 가수들은 본상을 받았고요.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은 앨범상을 받았고요. 이 2, 3, 4위에 있는 팀들은 음원상도 못 받았습니다. 최고의 음원상 누가 받았다고 했죠? 아이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위 NCT 드림이 바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어느 나라 시상식이 앨범 판매량 5위를 한 가수들에게 대상을 준다고 합니까? 그럼 이 대상을 준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과연 무슨 기준일까요? 뭐 음원 판매량, 음반 판매량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이러니까 지금 SM끼리 짜고 치는 시상식 아니냐. 댓글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 이제는 음반 판매량도 밀린다. 서울가요대상 짜증난다. 추하다. 음원은 미진입이고 음반 판매량은 5위라니. 저렇게 대상 받으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대중들에게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음반 판매량조차 5위권에 있었던 그룹이 상을 받는. 이러니 SM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이 이번 서울가요대상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OST 상과 트로트 상이 다른 가수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면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인기상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40%의 이 심사위원단의 권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도 안 되게 이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용수 작곡가, 어제 소씨가 말했던 서울가요대상 심사위원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논란거리가 굳이 제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그리고 많은 댓글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조용수 작곡가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비난은 멈춰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보면요. 이 조용수 마스터가 사라진 이유라고 해서 제가 이 기사 소개해드렸던 거 소시 영상 보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나왔죠? 조용수 작곡가가 이 김호중 씨의 노래를 제작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출연하지 못했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이건 미스터 트로트건 양쪽 프로그램 모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지 못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김호중 씨가 이 송가인 씨와 함께 듀엣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듀엣곡을 누가 제작하고 있느냐? 바로 조용수 작곡가가 제작에 참여하여 곡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이야기 나오죠? 아, 조용수 작곡가가 임영웅님의 위상을 낮춘 게 맞네. 심사위원단에서 임영웅님이 아니라 김호중 찍었네. 근데 김호중 씨는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겹친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김호중 씨는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임영웅님이 본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 조용수 작곡가가 자신이 이 노래에 제작을 했고 또 김호중 씨의 에스페로와의 콜라보 앨범을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김호중을 밀어줬다. 이런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김호중 씨가 본상을 받았지만 임영웅 님도 본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작 아티스트 임영웅이 놓치게 된 상은요, 트롯상과 OST상입니다. OST상은 멜로망스, 트로트상은 영탁님이 받아갔죠? 그렇다면 조용수 작곡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 조용수 작곡가가 예전에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통해서 롯데타워에 입주할 수 있다. 롯데타워가 지금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것을 이미 예고라도 하듯 방송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이 조용수 작곡가에게 엄청난 저작권료를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료는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결혼식 축가로 불리우고 있고, 이제 나만 믿어요는 계속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스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용수 작곡가가 미워서라도 이제 나만 믿어요 스밍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면 첫 번째는 조용수 작곡가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예요. 자, 두 번째로는 조용수 작곡가가 과연 가수 임영웅님의 손을 놓았냐라는 겁니다. 자, 김호중 씨와도 지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서울가요대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이 김호중 씨의 노래를 제작할 수도 있어요. 뭐 의리 때문에 누구는 제작하고 안 한다? 사실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분야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조용수 작곡가 입장에서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승승장구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임영웅님이 유명세가 떨어지면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벌고 있는 조용수 작곡가에게 당장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용수 작곡가가 심사위원단에서 임영웅님을 배제했을까요? 자, 여기에선 무슨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냐? 심사위원단이 거의 7명 정도 됐잖아요. 거기엔 뭐 교수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작곡가도 있습니다. 7명 중에서 조용수 작곡가님만 임영웅님을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머지 심사위원단이 다 다른 가수를 찍으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조용수 작곡가님은 임영웅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나머지 6명이 선택을 안 했으니 이게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씨 혹시 뭐 조용수 작곡가랑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 하실 분들 계실 텐데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근데 뭐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이 받은 OST 상과 트로트 상은 이 조용수 작곡가가 김호중 씨의 노래를 작곡하고 있는 이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정작 김호중 씨는 트로트상도 OST 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롯데타워에 들어갈 걸로 기대를 줄 만큼 조용수 작곡가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건 바로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인데 왜 이제 와서 영웅님이 승승장구 더하면 이제 나만 믿어요가 이제는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텐데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근거 없는 오해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나아가선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 누구죠? 바로 이수만 씨입니다. 이수만 씨가 엄청난 칼자루를 쥐고 SM 엔터테인먼트를 독보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멀티 체제로 전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이수만 씨가 항상 걸림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독점 체제로 지배 구조가 되어 있던 걸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SM 엔터테인먼트는요, 대표였던 이수만 씨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SM 이사회로부터 이제는 이수만 씨가 배제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개선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SM 엔터테인먼트 한 명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다양한 프로듀서에게 의견과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수만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 이수만 씨가 개그맨이었지만 방송가를 장악했던 이 지배력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대중들의 반응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서울가요대상을 SM의 잔치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영향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럼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씨의 이런 대주주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는데 이 구조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를 손을 놓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건 바로 이런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작년에 제가 전달드렸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CJ E&M이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지 말지, 그러니까 많은 지분을 인수할지 말지 검토 중이다. 다만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CJ E&M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많이 인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서울가요대상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판을 치는 일은 적어지게 될 거고요. 적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부당 대우를 받을 일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런 투명한 공정사회가 되어야 이런 실력 있고 백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씨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가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입니다. 백도 필요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클린한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티스트 임영웅과 같은 가수가 더 승승장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답게 오후에도 영님에 대한 이야기 쏟아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활동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힘을 내야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소시의 두 번째 채널 소시 라이브 채널에서도 저희 부모님 좀 더 힘내실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영상 시청,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이 아들의 마음으로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 영상 마치고 오후 저녁 영상에서 또 기쁘고 벅차게 우리 곧 만나요.